딱 한 달 수강 기간 끝나는 시점에 1억 5천을 넘어서고 있었죠. 와, 도대체 어떤 수업이에요? 나 지금 궁금하다. 제가 딱 느꼈던 거는 그냥 영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수동으로 소싱을 하는 건가요? 수동이지만 수동. 인풋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수동 방법을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개미왕님 모시고 중국 구매대행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4년, 5년 전에 온라인의 첫 시작은 바로 이 비즈니스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가 생기면서 중국 구매대행이 잠깐 사라졌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중국 구매대행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투트랙 채널에서는 중국 구매대행과 관련해서 정말 아직도 잘 하고 계시고 본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모시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손님이 바로 개미왕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합시다. 개미왕님 환영한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삼님 머스트 클래스 작년에 5월 달에 수강한 개미왕이라고 합니다. 오, 머스트 클래스. 네. 자, 현재 개미왕님 하고 계시는 온라인 사업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지금 그 중국 구매대행 이거 하나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툴이네요. 네네, 원툴입니다. 야, 이게 원툴이면은 사실 나는 정말 자신 있어. 나는 이 시장에 정말 가능성을 보고 있어. 믿고 있어. 이거 아니면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 원툴 하나로는 쉽지 않거든요. 네네. 자, 언제 시작하셨나요? 3년 전에 그 정도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처음 부업으로 이제 시작했던 거라서 중간에 그냥 상품만 등록하고 아예 방치한 기간까지 다 빼면은 진짜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한 2년 반 그 사이 될 것 같아요. 오. 네. 왜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그때는 사실 너무 막 강의도 엄청 많은 때였었고 지금보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엄청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방법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들이 맞는지 좀 방향성을 잘 못 잡았어요. 그래서 무지성으로 약간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면 왜 다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한 2년 반 전이죠, 그게? 작년 이제 머스클래스 시작하는 그 전으로 2년 반을 이제 한 거고 그 전에는 거의 했다 안 했다 약간 이랬었어요. 그러면 네. 머스트 클래스는 언제 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 머스트 클래스는 24년 5월 했고 23년 중반부터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구매 대행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네. 하고 있었을 때죠, 그때가. 졸라 어려운데요? 지금 뭐 하는지 지금. 그러면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 네. 1년이 채 안 됐네요. 다시 네, 시작한 네. 거는. 왜 다시 시작하게 된 거고 또 지금에서도 구매 대행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졸업을 계속 유예하고서는 어떤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의전, 뭐 약전 약간 이런 거였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휴학을 하고 어떤 시험을 도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낙방을 했죠. 야, 됐으면 못 볼 뻔했네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그 시험을 이제 정리를 하니까 30대 초반이었어요. 아무런 스펙이 없이. 그래서 뭐 그 회사 규모를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합격을 해주는 그곳으로 그냥 일단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었고요. 제가 해외 베트남 쪽에 하노이에 그쪽에 이제 파견을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중국 쪽에 그런 게 인접해 있어서 이커머스도 되게 활발하게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제가 채용한 그쪽에 이제 베트남어 번역하는 그런 현지 로컬 직원이었는데 중국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베트남 쪽에서 이제 파는데 자기 월급이 그 친구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이제 뭐 다른 사이드 잡을 엄청 많이 하면서 이커머스로 한 그거에 한 두세 배를 자기가 그걸 수익을 얻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뭐 유튜브 검색해보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10개월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월 평균 매출과 순이익이 좀 궁금합니다. 머스트 클래스 지금 듣고 나서 그때 처음에 제가 그 3억 매출 냈었던 거는 3억? 처음이었어요. 그때 강의 수강 끝나고 나서 수강 기수 내에 그때 이미 1억이 넘었었고 아마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에 3억을 찍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제가 뒤늦게 확인을 했거든요. 와, 어떻게 보면 이제 1억, 3억 굉장히 큰 매출인데 순이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순이익은 원래 기존에 세팅했던 거는 일단 30%로 이제 세팅을 했지만 이제 구매 대행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배송비나 관세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한 10%에서 5% 왔다 갔다 해서 또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20에서 25? 그쵸. 한 20에서 25%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요즘에는 네.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와요? 요즘은 한 2억에서 2억 5천 왔다 갔다 하고 야, 그럼 4천에서 5천 정도 번다는 거네요. 자, 지난 세월 보상 네. 받으셨나요? 자, 부업으로 혼자 했을 때 당시와 네. 머스트 클래스를 만난 후의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딱 깔끔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거의 비교가 안 되는데 부업으로 혼자 시작했을 때는 거의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만 원도 나올까 말까 했었고요. 머스트 클래스로는 딱 한 달 수강 기간 끝나는 시점에 그때 이미 1억 5천을 넘어서고 있었죠. 와, 요즘에는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구매 대행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이제는 거기를 넘어서서 잘 해야 되는데 그 방법도 쉬워야 되고 방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해.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머스트 클래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단기간에 구매출을 올리고 네. 게다가 고마진까지 야, 오늘 어쩌면은 중국 구매 대행에 정말 관심이 많았던 분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에서 집 나갔던 분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요. 영상 끝까지 많이 보셔서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은요, 저는 옛날에도 중국 구매 대행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왜냐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브랜드 정책 때문에 브랜드를 파시는 곳들은 막을 수가 있어요, 현지에서. 왜냐면 이제 수입원들이 있어요. 정식 수입원들이 있어요. 대기업들이 있어요. 네. 돈 주고 수입원 라이센스까지 따갖고 왔어요. 네. 그 사람들 기득권을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병행 수입을 못하게 아예 정식 사이트에서 해외 카드는 받지도 않고 배송대행지 주소는 받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국은 일단은 노브랜드가 많잖아요. 맞아요. 또 공장이고 그쵸. 재고 떨어질 일 없고 맞아요. 신상품 제일 먼저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파는 스킬과 능력만 있으면 이게 얼마든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되게 잘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 카테고리는 무엇일까요? 원래 초반에 낼 때는 한 카테고리만 이제 집중해서 구매 대행 잘 나가는 것들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공유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등록하다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다른 경쟁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절대 하나에 얽매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여러 카테고리, 여러 가격대 이런 것들에 제 그냥 그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배하면서 매출을 좀 내고 있어요. 그러면 특정 카테고리라는 게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현재는 그러면 네. 가장 많은 매출을 네.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어떤 게 되세요? 항상 유명했던 거 이제 뭐 기계류 쪽에 있는 공구, 네. 뭐 이런 거 아니면 스포츠 레저, 네. 아니면 가구 인테리어, 네. 뭐 이런 쪽이 근데 항상 수요가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아, 이 내용은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네네. 이제 수많은 게스트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계, 공구, 그리고 레저, 스포츠, 네. 가구, 소형 가구, 인테리어, 소품 요것들이야말로 진짜 노브랜드의 천국이다. 맞아요.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전에 혼자서 판매하실 때는 네. 그 소액의 매출을 내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때는 어떤 카테고리였어요? 그때도 가구였어요. 그때 네. 그때는 아예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는 곳만 아예 그냥 혼자서 끝까지 갔어요. 아... 가격대가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판매했던 기억이 나는 게 그게 판매가가 1,300만 원짜리였거든요. 1,300만 원이요? 네, 근데 그게 판매가 됐어요. 어이, 주문해서 직접 따로 이제 설치까지 해드리고 정산 받고 나니까 거의 뭐 한 700, 800이 남더라고요. 아니, 네. 그때 옛날에 그 투플렉스 올렸을 당시요? 네, 맞습니다. 1,300만 원짜리 지금은 얘기할 수 있다. 지금은 그거는 이제 운동기구 중에 하나였어요. 개인 그 프라이빗 짐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특정 브랜드를 어떻게 제가 이제 서칭을 하다가 판매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소수의 이제 이런 뭔가 하이 클래스의 그런 제품을 쓰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니즈가 있었구나. 니즈가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 저는 이제 남들이 잘 안 하는 엄청나게 막 이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그때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을 몰랐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렇게 1,300만 원 매출도 나을 정도였으면 물론 한 개 팔아서지만은 네네.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판매가 잘 안 됐었을까요? 그때는 소싱하는 방법이 좀 달랐을까요? 그때는 사실 판매가 엄청 잘 안 된 것도 아니었어요. 한 매출은 그래도 3천 중반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마진율이 저는 한 60% 이상으로 책정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 퇴근하면은 제가 집에 가면 또 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를 따로 얻어서 그쪽으로 바로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한 3, 4시까지 계속해서 답등을 하고 CS를 다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쪽잠을 자고서는 바로 회사를 출근했었죠. 이런 여러 가지 레버리지나 어떤 시스템을 잡아야겠다는 것들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갈아 넣는 거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지쳐갔었죠. 그 클래스에서는 그런 뭔가 매출 내는 소싱법뿐만 아니라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화라든가 뭐 레버리지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많이 알려주나요? 네, 전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중국 구매 대행에 매출을 내는 것뿐만 아니고 그 머스트 클래스의 구리삼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잡아가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1인 셀러가 하다 보면 네.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도 굉장히 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냥 의심이 들면 저는 일단 무조건 벌려놨습니다. 제가 바꿔야 되니까. 그쵸. 제 마음이 편한 선택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뭔가 불편하고 이게 뭔가 말리는 그런 것들만 청개구리처럼 다 저질러 놓고 그렇게 해도 절대 안 바뀌려고 하는 그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예 주변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같이 사업하는 동료들한테 돈을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냥 먼저 입금을 해놓고 내가 이 행동을 오늘 밤 12시까지 안 하면은 그 돈은 그냥 네가 가져 오. 라고 그냥 걸어놨어요. 극단적으로라도 진짜 바꾸고 싶었네요. 네.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개미왕님이 있을 수 있었고 또 머스트 클래스가 또 그런 과정에서 또 함께 또 힘을 줬던 것도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모든 걸 다 바꾸고 네. 한 달 만에 높은 매출을 내게 된 개미왕님의 네. 현재 소싱 기준이 궁금해요. 뭐 그때랑 지금은 좀 많이 다를 것 같기도 하니까. 그쵸. 지금 소싱 기준은 좀 명확해졌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템 스카우트나 셀러라이프 같은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은 저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필터 값을 사람들이 뭐 구매 대행이면은 뭐 로켓 비율 아니면은 해외 구매 대행 비율 이런 것들에 이제 필터를 놓고서는 많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또 피해갔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이미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들은 또 100명 중에 99명을 할 거니까. 그래서 모든 필터 값을 바꾸고 그냥 쿠팡 시크릿 창으로 이제 킨 다음에 그 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궁금한 그 검색 키워드가 있죠. 그걸 들어가서 실제로 거기서 누가 몰래 잘 팔고 있고 거기를 그냥 현장을 다 들어갔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래서 쿠팡뿐만 아니고 다른 플랫폼도 분명히 지마켓, 옥션, 스마트 스토어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카테고리에 이런 제품을 어떻게 소구점을 잡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기본이고 그건 디폴트예요. 그래서 필터 값을 여러 개로 줘보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접근을 일단 저는 한번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쪽의 후킹을 잡고서는 이런 것들을 기획했는지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와서 매출이 잘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빠르게 스키밍을 시장 조사를 했었죠. 제 소싱 방법은 그래서 구리삼님 머스트 클래스가 큰 줄기긴 해요. 큰 줄기긴 하지만 그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다른 저만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해요. 그거는 저도 정해지지 않고 제가 컴퓨터에 앉아서 하는 그 중에 어떤 생각이 번뜩이면 그냥 일단 해보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소싱을 하기 때문에 출장을 가고 해외여행을 가든 아니면 길거리에서 오늘 투트랙님 만나러 오는 길이든 관심이 있는 상품이고 저 사람 저거 해외 구매된 제품 같은데 아니면 뭐 제품이 괜찮아 보이면 저는 바로 사진을 찍고 그걸 항상 찾아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서칭을 해보고 이제 마진을 녹일 수 있는 그런 판매가로 할 수 있는 그 가격대가 나오는지 그렇게 항상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에 대한 저는 항상 고정관념을 다 깨려고 해요. 야, 모든 게 다 이제 지금부터 다 열려 있어.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네. 자, 그러면 뭐 소신천 당연히 뭐 1688 아니면 타오바오?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신중하게 상품을 고르고 네. 또 상품 소싱하는 이렇게 조금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고 계신데 네. 상품을 많이 서칭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왠지 대량은 아닐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수동으로 소싱을 하는 건가요? 수동이지만 대량 같은 수동. 이런 수동이라고 무조건 오랜 그 인풋을 드리는 것보다 대량처럼 엄청나게 프로그램으로 이제 많이 등록하는 건 아닌데 그 중간 어디쯤 수동에서 가장 인풋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수동 방법을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 프로그램 같은 게 아예 안 들어간다는 말은 아닌 것처럼 들리거든요, 저는요. 프로그램은 처음에 제가 이제 매출 내고 그 머스트 클래스 수업 들었을 때는 프로그램은 아예 쓰지 않았어요. 그냥 수동으로만 했었어요. 요즘에는 원플렉스? 네, 요즘에는 원플렉스 쓰죠.
원플렉스가 네. 뭐 써보셨잖아요. 네, 저 써봤어요. 어때요? 장점이 있나요? 제가 하는 거면은 저는 어떤 프로그램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단순 반복할 시간을 직원이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대체해야 되잖아요. 직원은 해외 구매 대행이나 이커머스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그런 구매 대행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지를 다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기능이 많고 어떤 그런 정확도가 고도화될수록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과 버튼들이 많아지잖아요. 선택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죠. 선택이 많아지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직원도 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플렉스랑 다른 타사 프로그램도 사실 다 써보면서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원플렉스가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기능들과 여러 가지 그런 버튼 같은 것들이 고민의 여지를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심플하게 좀 많이 줄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비용도 타사 대비해서 엄청 저렴하고. 얼마지? 지금 뭐 한 7만 얼마 7만 원 정도?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반자동 해서 처음에 등록할 때 뭐 20 몇만 원짜리 막 이렇게 해서 무제한으로 등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500개든 얼마든 작은 인풋 돈으로 해가지고 해봐야지 스스로도 약간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직원도 그래서 제가 반자동 등록하는 것들은 원플렉스로 해가지고 등록을 지금 교육을 해서 잘 하고 있어요. 좋네요. 생각을 안 하게 선택을 안 하게 줄여주네요. 자, 그러면 판매하고 계신 플랫폼과 마켓은 어디인가요? 저는 쿠팡 하나만 하고 있어요. 오, 쿠팡 하나에서도 2억 이렇게 나온다요? 네네. 와. 3억도 나옵니다. 3억도 나와요? 네네. 상품 수가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몇 개나 운영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 넘게 운영을 하지만 상품 20개에 3억? 네네. 근데 그때 2억에서 3억, 3억 이 말씀하신 거죠? 3억 냈을 때는 상품 수는 12개였어요. 12개? 네. 야, 그럼 소싱법이 더 중요하겠네, 이거는. 소싱법이랑 수동 광고를 이제 여러 가지 설정하는 그게 중요하죠.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나도 할까? 나도 12개 올려보고 할까? 오, 야, 이거 그로스보다도 상품 수 적으면서 매출 많이 나오는데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로스 아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로스는 사실 그 정도의 제가 네. 그 시간이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고요. 네.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또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네. 단기간에 고매출이 나다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맥경화 100%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는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집부터 팔았죠. 진짜요? 네, 집 팔고요. 예적금 원래 훗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할 때가 저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40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제 건드리지 않았던 그것까지 다 해제를 하고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현금화해서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쿠팡 선정산 같은 거 그런 것들로 할 것까지 모르는 것들 다 세팅을 해놨었죠. 매출이 터지고 있을 때. 선정사는 어떤 걸 쓰셨어요? 그때 그 쿠팡에서 이제 올라나 국민은행에서 여러 가지 이제 셀러론? 그쵸. 네, 셀러론이랑 뭐 그 조건이 다 달라서 자기 신용도나 매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조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상담 받아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들까지 이제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였었죠. 매출 터지고 있을 때. 집 한 거 후회 안 하세요? 가끔씩 하는데 선택에 대한 후회 지금 나왔다. 이제 처음으로 나왔다. 가끔씩 사람이다 보니까 네. 아 그거 괜히 했었나 하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면 역시나 잘했구나 생각합니다. 그쵸. 그거를 갖고 있어서 제 삶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시 또 사면 되죠. 아, 이번 달 열심히 일하고 다음 달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얘기할 때 12개에서 20개 이런 상품 수를 이야기하시면서 뭐 광고 이야기가 살짝 나온 것 같아서 여쭤보고 네네네. 싶었었는데 CPC 광고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의 광고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쿠팡 광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광고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광고 키워드를 그냥 단순히 그냥 많이 설정하면 좋다고 그냥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근데 키워드가 너무 많아지면은 사실 자기가 등록한 상품이랑 연관도가 낮은 키워드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클릭률이 떨어지겠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쿠팡 광고 캠페인 전체에도 그 알고리즘에 아마 당연히 악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노출을 해주는데 클릭이 안 되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완전 타겟도 정밀도 이런 거 높은 것만 넣어라 차라리. 그렇죠. 그렇게 넣어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동일한 체크. 시간에 주식하듯이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변화를 한번 줘보는 거죠. CPC 가격이나 조정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최적화된 그 0점을 잡아가는 그런 느낌 같아요. 그거를 저는 머스트 클래스에서 사실 배웠어요. 그러니까 12개 네. 상품 가지고도 2억이 나오는 거구나. 그쵸. 이 12개 상품 자체가 나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상품성도 받쳐지고 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나는 슬로우 스타터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서 시험도 3년이나 준비했고 남들보다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했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신 부분도 있나요? 사실 모든 제가 회사 생활을 하던 시험을 준비했던 그 실패했던 그 과정들조차도 계속해서 뭔가를 실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의미 없는 그 수많은 점들이 하나로 약간 이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어떤 상황이건 내가 나이가 어떻건 내가 지금 남들이 봤을 때 아무리 뭐 불리하고 뭔가 불가능하고 막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를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고 그 수많은 점들을 계속해서 찍어 나가다 보면은 저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고 선이 이어지는 그 순간이 저는 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 같네요. 이거는 좀 이르면은 40 중후반 정도면은 네네. 제가 볼 때는 내가 옛날에 그 했던 경험이 네. 지금 이때 참 도움이 되는구나. 네. 그때 이러려고 이런 경험을 했구나. 맞아요. 인생에 쓸데없는 경험은 없어. 맞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 12개 정도니까 상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잘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상품 CS가 별로 어렵지 네.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매출이 1억이 2억이 넘어가고 3억이 되고 직원들을 뽑았는데 거의 뭐 하루 만에 다 그만두고 탈주를 계속하는 걸 수십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네. 거의 그냥 제가 그때 생각이 나요. 문의는 다 이미 답변을 했어요. 근데도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 것들은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받으면은 저는 딱 스탑워치로 30초에서 딱 1분 사이에 그 건이 어떤 건들이건 그 사람의 불만이나 불안을 좀 해소해 주려고 그런 약간 혼자 미니게임 같은 느낌으로 그런 것들을 쳐냈어요. 그래서 받으면서 30초에서 쳐내면은 그 사람들이 구매할까 말까 고민이 있는 분들은 바로 구매이 전환이 됐었고 그래서 하루에 그렇게 전화를 한 100통 넘게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침부터 퇴근하고 나서 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그때 새벽 한 2시까지도 쉬지 않고 전화가 왔었으니까요. 직원분들은 몇 명 정도 계세요, 지금은요? 지금은 2명은 이제 아예 풀타임으로 상주를 하고 있고요. 네. 한 명은 혹시나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명 더? 약간 그분은 이제 재택이나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려고 그렇게 한 2.5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게 촬영을 하면서 머스트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한 30번 이상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이 머스트 클래스는 도대체 어떤 수업이에요? 나 지금 궁금하다. 네, 뭐 컨설팅 기간이라든가 뭐 생초보도 가능한지 여부랑 그리고 뭐 완전 처음 해보지 않은 뭐 부업을 해봤던 그런 사람만 가능한 건지 뭐 그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스트 클래스는 제가 딱 느꼈던 거는 그냥 환경 세팅의 영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인가?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환경에 같이 모여서 그날 해야 되는 배웠던 것들이건 아니면 그날 뭔가 고민이 되는 것들인데 그 장소에서 그냥 해결할 수밖에 없게끔 서로 그 인사이트나 여러 뭐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거에 플러스 구리삼님의 그 머스트 클래스 강의가 사소한 그런 설정값이나 뭐 여러 가지 작은 디테일의 이론들조차도 같이 수백 공유하는구나. 번 테스트를 하고서는 그거를 강의에 다 녹여요. 그거를 거의 매달 업데이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완벽한 약간 그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바이블 같은. 지금은 중국 구매 대행에서 이 정도로 1탄에 그쵸. 평균치 이상으로 이 성과가 나오는 거는 저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네. 지금 구매대행 시작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에게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개미왕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초보셀러분들에게 네. 중국 구매대행 독학 또는 많은 분들의 뭐 강의 컨설팅 그런 것들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강의를 추천합니다. 구매 대행을 제가 초보일 때의 경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주변에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고르고 하나의 상품을 등록할 때 얼마의 시간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2주건 3주건 그냥 내 만족이 될 때까지 내 스스로 합리화가 될 때까지 그거를 계속 유예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구매 대행뿐만 아니고 브랜드건 아니면은 뭐 병행 수입이건 어떤 분야든 생초보가 한 달 만에 와서 말도 안 되는 거의 인사이트를 얻는 거는 어느 업계도 전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아무리 시간을 때려놓고 잠을 안 자고서는 축구를 한다고 해서 손흥민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넘을 수 없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0%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성공을 하고 어느 일정 이상의 성과를 낸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단 환경 세팅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 그래도 진짜 하다 보면 8부 리그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뭐 1부 리그는 못 가더라도. 그렇죠. 이제는 사람들이 구매 대행에 대한 의심은 안 해요. 네. 돈 된다는 거 알아요. 네. 요즘에는 방법론이에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근데 솔직히 저는 네. 이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대량으로 때려넣는 거 싫어했어요. 이게 인사이트도 하나도 안 늘고 그렇죠. 뭐 공부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지재권 이슈들 때문에 그게 못해. 플랫폼마다 많은 상품을 업로드 못하게 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솔직히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네. 아까 12개 1억 2억 만들었던 거는 정말 재밌는데요? 네. 재밌어요. 자, 앞으로 개미왕님의 사업적인 목표가 좀 궁금해요. 제 사업 목표는 어떤 것도 영원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구매 대행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냥 저는 바로 실행을 해볼 거거든요. 그게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을 나갈 거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시스템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출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과 좀 결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동료든 아니면 직원이든 이렇게 하면서 좀 길게 가는 게 저의 좀 목표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라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네. 네, 우리는 해봤잖아, 알잖아. 네.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말씀 너무 잘하시던데? 아니에요. 저 투트랙님이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그래도 조금 긴장을 덜 하고서는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저한테는 투트랙님이 좀 연예인 같은 분이셨어요, 원래. 제가 부업을 하면서 유튜브로 항상 봐왔던 분을 뵙게 되는 날이 왔다는 게 되게 저는 기쁘기도 하고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종종 또 연락드리면서 잘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3, 4년 뒤 너무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확실히 기존의 중국 구매 대행 방식과는 좀 다른 식으로 좀 많이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923님 나왔을 때 방식이랑 좀 비슷한데 네. 확실히 조금 더 개미왕님의 색깔이 좀 입혀진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근간은 머스트 클래스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 좋은 인사이트와 함께 개미양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촬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개미왕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